개발위원장 정부장님 송대장 아니 왜 여기 저 어머님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아버지 형님들 다 이쪽에 앉아 있는데 원래 한국 사람 이렇게 현녀분들이십니다. 예외하시네. 아, 네. 다 오셨나요? 그럼 저 행사를 진행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코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김영식장.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모두의 광장 예약. 국민들의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국민주권위원장을 보시는 조승희 부의원과 그다음에 대외 협력부장을 선정했습니다. 시간이 더 나올 건데요. 먼저 여기가 각각 의견인데 현안 판단을 듣고 수민의 의견을 한 다음에 소승 의견을 그래서 각각 입장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낮춰도 저도 기업이어서 시간을 못해 저기 고상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이 자료를 지난 협회들이 해수욕장의 철회 개발 감시 기준을 해수욕장은 제주의 대표적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한 해수욕장 최근 수년간 지속하고 이라는 철회 감시들에 대한 수집과 그리고 조치 그거를 위해서 관광객 발표들을 해수욕장 진행이 실질상 된 상태입니다. 거기 옆에서 보시는 그림과는 세상과 봄철에서부터 여름철, 가을철까지 연중 이제 해가 이제 2020년도에는 9,131 정도로 2024년도에는 7,200 차례가 이는 이제 지역 분들이 생활 수준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이런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해안 농촌수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단기적 추가 대응만으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 중이고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이 종합 대책 마련과 극비 지원이 결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욕장을 해양 국토를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 기준으로 제3차 여름 정기 기준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판을 보면서 직접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참여가 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일 사업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모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노력을 통해서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업 측은 뭐 보성 선사원은 보성 시간 소비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통계연간 계획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이제 그 기본 시설과 용역과 그리고 소양 배출수 정비 그리고 연안 정비 양분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수준 처방이니까 이게 당초에는 그 제가 3차 연안 정비 시범 그런 계획에 이 조가 이제 지난해 이제 5월에 안녕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뭐 연안 신식 정비 사업이라든가 알파벳 저격하는 세계 시설 등에서 한 437억 원의 예산을 좀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이제 10월에 이제 연안 정비 기본 계획 안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240천만 원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 반영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수부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8월 이후로 연안 정비 기본 시장이 들어오시면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도 시장이 복지와 그리고 지방에서가 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좀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그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예산에서가 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 도에서는 전투 예산이 이제 바다 후에서 제주도가 이제 직접 수행하기를 이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전투 예산에는 이제 그 시도 전리 통성 예산이 상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자율 통성 예산이 80m 사업에 80억 원 정도로 여기에는 지금 전투의 연합 사업으로 매년 한 8억 한 4천여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거는 신흥사업장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시도 자율 편성 예산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전혀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에서 예산 구성이 좀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호 사업소에서는 저희들 그 지방재정 예산을 조리하여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 수험대에다가 그렇게 권유를 좀 기준으로 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례로 이제 뭐 지방이 몇 건이 그렇게 발표가 34%, 그리고 12등이 뭐냐면 해상도 시장 수험대에서 직접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국가 시행 연안 정비 사업이 2차례로 한 16개 기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 6차 연안 정비 기본 사업에는 11개 기도, 그리고 3차에는 20개 기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제주 특별 납치도가 이제 권한이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국가 특별 사업이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8월에 기본계획 수정에서 도시가 이제 해양수험장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들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신양해수욕장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29년도부터 저희들 동업 액션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 건의 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해수욕장 지구 연안 정비 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 왜 여기 저 어머님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아버님, 형님들 다 이쪽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원래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의하시네. 다 오셨나요? 그럼 행사를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기의 광장 안녕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모기의 광장은 함께 함께 이제는 5년간의 공정 방역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고요.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자 국민주권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위원과 그다음에 황하나 대변인 그리고 박규석 대외협력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도 나오셨고요. 먼저 이렇게 여기 담당 담당국장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렇게 조승래 위원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주셔서 국장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국정기획위원회 찾아가는 모두의 감사합니다. 제주 방문을 해주신 조상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법무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히 해주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전체적인 우리가 직접 시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상당히 주요 기능들 특히 해수욕장의 차례 대량 전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제주의 관광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차례 전식으로 인해 수질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율이 발생하면서 해수욕장 기능이 극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고객이 옆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항상 우리가 봄철에서부터 여름철, 가을철까지 연중 해가 이제 2020년도에는 5,131톤, 그리고 2024년도에는 7,200여 톤이 이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이러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해양 용천수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지적 수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중앙정부 차원이 종합 대책 마련과 복지 지원이 결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욕장은 해양 목표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기준을 제3차 연안 도로지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지구적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황판을 보면서 직접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지금 보상 선사는 보상이 시장 해수욕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기본 시설비 용역과 그리고 해양 배출수 정비 그리고 연안 침식 정비인 증설 및 관리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애초에는 제3차 연안 정비 기본이 된 수정 계획에 우리 도가 이제 지난해 이제 5월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연안 침식 정비 사업이라든가 목파대 저격되는 해수욕장 시설을 등해서 437억 원의 예산을 좀 반영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이제 10월에 이제 연안 정비 기본 계획안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243천만 원으로 이제 수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반영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연안 정비 기본 계획 공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될 건데 저희들이 막대한 이제 국비와 그리고 지방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좀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예산부에서가 좀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 예산부에서는 공적 예산이 이제 바다 소요로 해서 제주도가 이제 직접 시행하기는 이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공적 예산에는 저희가 시도 자율 편성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자율 편성 예산의 80개 사업에 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중에 이제 연안 정비 사업으로 매년 한 8억 한 4천여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새롭게 저희들은 신안 해수욕장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시도 자율 편성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 다른 사업을 전혀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예산부서의 좀 그런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동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지금 권리를 좀 추진을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지방 여건이 발표가 한 34%, 전국 12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국가 시행 연안 정비 사업이 1차에는 한 16개 지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2차 연안 정비 기본 사업에는 11개 지구, 그리고 3차에는 20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구를 권한이 이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에서는 지금 직접 시행 사업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제 8월에 기본계획 수정 계획 고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신양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2029년도부터 저희들 종합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 건의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해수욕장 지금 연안정비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가의 직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다 요게 이거 그래서 좀 우리 지금 대부분 가까이 좀 저기 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조승래 위원장님께도 다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좀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이제 직접 시행 사업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진짜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파래를 뭐 지금 수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아니고 이제 한 몇 군데 이제 주요 이제 파래 발생 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어떤 그런 원인들이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 해양 환경 오염원이 좀 확대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뭐 시간 배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사람 뭐 인구라든가 오수가 이게 들어오는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지난 3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연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 좀 걸러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파리를 수거를 하고 또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그 지속적인 그런 파래 발생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방각도 하고 저방각도 해보는데 가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지금 연안 정비 사업에 큰 대규모 예산을 투여를 하는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위원장님께서 주민들과 저희 도의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가 특별히 방금 목표 그리고 주민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민 대부분의 입장은 좀 대부분 좀 철거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요번에 농협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냥 저 방파제를 철거하는데도 100%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번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게 과연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고 해서 또 확실히 여기에 이게 파래 발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이 결론에 도달하면 그걸 확실히 이제 치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좀 파도라든가 뭔가 종달리 저쪽 삼덕 신흥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도 뭐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이제 내만으로 이제 그 철새 도래지라는 그 잠수 그 저수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이제 좀 많은 이제 그 사례가 좀 발생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종달 같은 경우에 또 위쪽으로 이제 내만형 이제 양식장 이제 가두리가 좀 많이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돌파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어쨌든 오조리 그쪽하고 오조리도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내만형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좀 국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염원들에 의해서 이 파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저희 그 질소라든가 뭐 인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복합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복합적으로. 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복합적으로 국산에서 기후변화를 그런 오염원. 우천수 영적으로 돼? 영향이 이제 저는 네,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입장도 했었고, 해양수산국장도 했습니다. 아까 지역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연안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전 지역에서 파래가 생성이 되고 있고, 또 파도가 밀려오면서 연안 침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기관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1단계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밤수와 그 다음에 부영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파래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두 가지 하는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쪽 지역에 파래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방파제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집행부 제주도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파래가 생성되는 지역이 어디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양 해수욕장이 아까 지역 주민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신양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 동부 지역의 전체에 이 신양 해수욕장이 살아야
제주 동북권이 살고 제주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연안정비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이거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요. 죄송합니다. 신양이 정명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하고 행정하고 입장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는 다 저기, 이 마을 주민이 동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해갖고 어디로 흘렀느냐면은 해석강으로 해석강. 첫 번째는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동물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럴 때, 그때도 피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도. 예. 두 번째, 용천수. 용천수는 옛날보단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급격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 급격히 감소가 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다니다 보면은, 물이 막 솟아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솟아난 그 부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흘러다녀요. 화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외부에서 유입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해수욕장에 유입할 곳이 없습니다. 하천이 있습니까? 하천도 없지. 다른 데 같은 남원 같은 데나 그런 데는 하천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오면 글로 흘러서 이렇게 오지만은 여기서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어갖고 저쪽에 저 작은 폭으로 그쪽으로 하나 흘러내리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네,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단지 변한 건 뭐 하나 있냐면은, 이거는 우리 저기 보면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양화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옛날하고 변한 거는 저 두 군데가 저 양화장이 생긴 것 뿐입니다. 예. 그 나머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입되는 것이 감소되는 감소됐지, 얼마나 신양리 주민들이 거의 1000여 명들이 그렇게 거둔 폐수가 다 해갖고 하수동물 처리장으로 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소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행정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가 이 정도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왜냐면은 이게 얼마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저 동산만 이제 무너지면은 이쪽으로 해갖고 이거 다 침수됩니다. 이쪽에 이거 다 침수됩니다. 이 동산만 무너지면. 지금 태풍 줄 때는 이쪽에 다 넘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동파지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거고, 이거를 해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정확한 용역을 해갖고 이것이 무슨 원인이냐. 응? 그래서 용역을 해갖고 바로 잡는 것도 이렇게 이 지방정부에다가 넘기지 말고, 지방정부에다만 넘기지 말고, 이건 국가적인 과제로 해갖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왕 이렇게 당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해수욕장, 해수욕장 도에서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양수산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보호하고 입장입니다. 그거는 바꾸고 다만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마치 그 전임 장관이면 여기가 부장입니다. 전 장관, 여기가 부장이고 요 직접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심각성을 알고 계셔갖고 여러 가지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번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하는가 내기만 하고 펼치자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셨으니까 여가 과정을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시작 모습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멀리 시간 까지 와주신 조승래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승래 위원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해찬 장관이 모셨었고요. 교육부 공무원으로 30년을 하면서 저 조승래 위원장님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활약상을 친간친간으로 많이 전했고 개인적으로 직접부에서 공부를 했고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저희 고향에 친구들 하는 얘기를 가져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현 무역자는 고깃부에서 정말로 멋있는 무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아니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서북부가 제가 고향이고 서북부는 1시간 하고 와서 집결점 이런 곳입니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딱 30년 전 1995년도부터 그 파란지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원인이 조금 아무래도 도시락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81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양식장이 들어섰는데 그게 현재 시간적 배출수가 많거든요. 하루에 24만 톤이나 중요한 배출수.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방파제가 97년도부터 97, 98, 99년도에서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원인이 저거 두 개인데 두 개라도 가지는데 어느 게 원인이냐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문제가 30년 동안 이런 해결력에서 정확한 하나의 원인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사업비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적게는 200억에서 500억. 그리고 다행히 오영구 지사님이 지사님 되셔갖고 여러 번 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엑스에다가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마침 다행히 강기영 행정부 장관님의 고향이 여기고 요거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안전기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후반판에 표시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고 현실에서 국비로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약속을 지시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님께 플랜을 하러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결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내용은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위원장 맡고 있는 노시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영훈 지사님하고 이성권 의원하고
제가 그러니까 국회 입사 동기예요. 2016년도에 같이 입사를 해서 이성근 의원하고 저는 삼선 의원이 됐고 의원은 삼선하시고 도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은 뭐 전임 장관도 약속을 하셨고 아마 뭐 신임 장관도 뭐 제가 볼 때는 오영훈 지사님하고 또 이성근 의원도 전재수 장관도 저희가 진짜 동기예요. 그러니까 뭐 각별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국가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어떤 계획을 반영할 것이냐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뭐 연안 침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과 약간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해야 될 문제 같고 문제는 요 파괴 발생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가 이제 국민들의 가장 관심 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정리되기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방파제 때문에 그렇고 양식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행정에서는 그 배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겠냐. 근데 종합적인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은 우선은 그 노예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대체 이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계획에 입각해서 결국에는 사업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게 제일 급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용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방파제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뭐 그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저 홈으로 쓸 경우에 유속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그 유속이 변화에 따라서 이 소위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하냐? 사실은 그거를 세운 용역을 하는데도 약간 발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바다를 생명으로 삼아서 사셨던 주민들의 시각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진 건 없는데 저 방파제와 양식장 이 두 개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을 그렇게 지목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에 수정계획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좀 거쳐보는 게 어떠냐. 이런 종합계획을 거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뭐 돈을 막 200억씩 썼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 불신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여기 이제 연안 침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주민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당장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제주도가 스스로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200억 이상 넘어가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제에 그런 거를 좀 해수부한테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또 건의하고 저희들이 막 논의를 할 텐데 일단 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 연안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연안 관리라는 게 보통 지금 연안 관리는 보통 그런 이런 시설물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걸 사실은 정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막 수온이 막 올라가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생태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연안 관리 계획이 세워지느냐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거를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단순하게 그냥 연안이라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그 다음에 뭐 배출수, 뭐 배수관을 저 멀리 빼고 이러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요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연안 관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약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국가가 시행하는 데 명분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들었고요. 우선은 국가계획 반영하는 것은 뭐 거의 다 됐다니까 저희가 가서 챙겨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차제의 좀 종합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세우자라는 거. 그것도 우선은 그 예산이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차제에 뭐 규모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어쨌든 해수면 온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바뀜에 따라서 연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전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 사업이나 모델로 우리 이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훨씬 더 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대신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저 방파제를 원인으로 지목하시는 주민들도 저게 만들어진 이후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고 점점 악화돼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돼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저 방파제를 당장 허문다고 해서 저게 갑자기 파래가 없어지고 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 행정과 또 정치하는 분들과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정리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자체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거기 가서 좀 구경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렇게 좀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당장에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신 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수거 이 상황을 좀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서귀포 시와 제주도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고정적으로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장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 결국에는 이 어르신들이 저 장비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마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죠? 하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일자리 숫자를 이쪽에다가 좀 더 배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일주일에 2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량을 좀 늘려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을 좀 덜하겠죠. 우선은 그런 조치들을 제주도하고 서귀포 시에서 해주시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면 해결됩니다. 하다가 포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 주민들과 우리 서귀포시, 제주도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더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것이 청소를 좀 받으시고요.